즉 이제 불장이 끝나고 이 근처에서 변곡점, 즉 최고점 이후 그 다음 최저점을 향해 가는 어떤 그 하락 열차의 출발 또는 시즌 종료의 변곡점,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했어요. 네, 안녕하십니까 부자 형님 누님들, 반갑습니다. 지금까지의 상승장, 정확하게는 2022년 11월부터 지금까지의 상승장을 이어오는 동안에 제가 강조드렸던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, 그 중에 첫 번째로 디파이에 대한 뉴스가 이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. 이 디파이를 통한 상승은 매우 강력하죠. 그래서 이제 TVL이라고 하는 건 토탈 밸류 락입니다. 쉽게 얘기해서 전체 값 잠김이라는 의미고요. 여기서 이제 조금 번역을 하면, 직역하면 토탈 밸류 락, 전체 값 잠김인데, 결국에는 스테이킹이나 디파이 등을 통해서 실제 유통량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 유통되고 있지는 않은 그 양을 의미합니다. 그러니까 총 현재 잠겨 있는 물량을 TVL이라고 하고요. 이 TVL이 작년 한 해 동안 2000% 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. 사실은 2022년 연말이 최저점이었으니까 엄밀히 따지면 최저점에서부터 계산해 봤더니 디파이가 증가했더라. 이 TVL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,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대출 이런 거 받잖아요. 대출 받을 때 언제 받습니까? 예를 들어서 부동산 담보대출이다, 요즘에 주택연금이다, 뭐 이런 거 할 때, 그죠? 가급적이면은 고평가를 받는 구간부터 담보로 제공해야 대출이 많이 나올 거잖아요.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아파트를 현재 시세가 1억일 때 대출을 받는 거랑 조금 기다렸다가 한 2억쯤 됐을 때 대출을 받는 거랑 담보 가치가 2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? 따라서 22년 12월, 정확하게는 23년부터 4년까지의 증가세를 계산한 것이지만 22년 11월 12월이 최저점이었음을 감안해 봤을 때 최저점에서부터 계산했더니 디파이가 약 20배가량 증가했다. 즉 작년 한 해 동안 이미 비트코인을 담보로서 제공한 물량이 최저점 대비 약 20배가량 늘어났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올해도 마찬가지로 좀 늘어날 전망이지만 아무래도 10만 달러 근처이다 보니까 이쯤 되면 다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TVL 수치를 점점 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태까지 우리 디파이가 계속 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만 드렸지 우리가 체크를 해보지는 않았어요. 왜냐하면 대상승장에서는 사실 계속해서 신기록 경신 2024년 이전에도 사실 TVL이 500% 증가했다, 1000% 증가했다, 아무래도 최저점부터 계산하다 보니까 증가율이 가파랐던 건 사실입니다. 그러나 올해부터는, 올해가 뭐라고요? 우리가 매도할 시기죠. 매도할 시기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. 우리 포커스를 여기에다 둬야 된다는 얘기죠. 제가 지난 2년 약 4개월 동안 계속해서 디파이에 대해서 강조를 드려왔어요. 이 디파이란 비트코인계에 말하자면 주담대, 주택담보대출 이런 형태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수치인데, 앞서 2021년도 부동산 고점, 부동산 하락기, 부동산 불장이라고 불리우는 2021년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. 대충 그 감을 알고 계실 거예요. 어떤 느낌이냐면 역대 주담대 수치가 최고치로 경신하고 있을 때가 바로 그 시장의 거의 끝물 또는 불장이다. 먼저 불장이 오고 끝물이라고 불리우는, 한마디로 매도 포인트가 도래를 하게 되겠죠. 그 과정에서 제가 늘 강조드려 왔던 게, 추후에 우리가 2025년도에 할 것이지만 일단 그때까지는 버티시고 2025년쯤 되면 우리가 최고점을 파악해내는 데 있어서 최고점이 여기다, 이 근처다, 이렇게
우리가 이 뭔가 기준점을 잡는 데 있어서 디파이 수치의 중요성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려 왔어요. 물론 이제 디파이 수치가 TVL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많은 이 지표 중에 특히나 불장 바로 뒤에 있는 시즌 종료라고 하기도 하고 또 급락 또는 하락장으로의 전환 포인트 변곡점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될 인덱스 중에 하나입니다. 즉 주담대가 아니라 비담대예요. 비담대. 비트코인 담보대출이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. 어찌됐든 이 비트코인 담보대출 인덱스 중에 하나인 TVL이 작년 한 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. 하지만 올해는 신고점을 더 높일 것이고 올해도 증가세가 뚜렷이 나타나겠지만 우리는 디파이의 감소를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 디파이를 통해서 최고점을 잡는 방법은 어떨 때 우리가 잡을 수 있냐면 디파이 인덱스들이 쭉 이렇게 올라가요. 올라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꺾이고 이 다음부터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. 그러다가 디파이 수치가 일부 떨어지죠. 그때는 매도 버튼을 누르셔야 된다.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서는 우리가 지금이 이 불장의 끝인가? 이거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. 디파이 또 주담대의 특징은 뭡니까? 사람들의 광기죠. 포모라고 하는데 야 나는 집 안 사고 그냥 가만히만 있었는데 벼락거지가 됐어. 이런 그 벼락거지라는 얘기가 21년도 부동산 시장에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. 그냥 나는 집을 사지 않았을 뿐인데 사람들이 나보고 벼락거지래. 이런 얘기를 듣고 마지막으로 샀던 사람들이 비교적 최고점에서 집을 사게 되듯이 이 디파이도 마찬가지로 그때까지도 안 사고 버티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늦게 시작한 사람일수록 이 영끌지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 영끌지수를 조금 금융 용어로 하면 이게 주담대, 담보대출 또는 뭐 대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 영끌지수를 그대로 코인 시장에 가지고 오면 그게 바로 디파이 인덱스들이 되는데 그 중에서 TVL은 실제 유통량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락업 효과까지 있는 그러니까 뭐 디파이계의 일석이조다. 디파이계의 이자 지원 프로그램이다. 뭐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아무튼 올해 마지막으로 디파이 수치가 크게 증가할 것이고 디파이 수치는 증가하는 동안은 도저히 알 수 없다 그랬어요. 이렇게 쭉 올라가는 동안은 아무도 몰라. 그러다가 언제 알 수 있다고? 올라가다가 이제 더 이상 주담대가 안 나와. 무슨 얘기야? 비트코인 디파이가 어느 순간 멈춰. 이건 뭐 정부에서 규제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어느 순간 멈추다가 여기서 뚝 떨어져. 바로 이 타이밍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뭐를? 이제 상승이 즉 이제 불장이 끝나고 이 근처에서 변곡점 즉 최고점 이후 그 다음 최저점을 향해 가는 어떤 그 하락 열차의 출발 또는 시즌 종료의 변곡점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했어요. 따라서 작년까지는 우리가 보지 않았던 TVL을 비롯한 테더 기반의 또 USDC 기반의 다양한 인덱스들을 확인하면서 이제 곧인가? 내일인가? 오늘인가? 이거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.